이제 시간이 또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2부 우리 토론 발표, 발표에 대한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발표였고요.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들으시면서 혹은 또 함께 또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시다면 또 같이 한번 나눠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덧붙이는 이야기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넉살만 잡지 마시고 그 전까지만 열렬한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뭐 뛰쳐나가시거나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우리 토론 시작할 텐데요. 누가 먼저 좀 질문 하나 발표 들으시면서 좀 느끼신 거나 혹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들이 또 있으시다면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선생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 회원들의 고령화를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은퇴 얼마 남지 않은 고령화된 목사거든요. 근데 사실은 고령화들이 주축을 이루는 게 그게 문제인 거지.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세대가 다 있는 것이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성에 대한 문제를 발제하면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어떤 평등하게 움직이고 동수로 뭘 결정하고 이런 게 아름다운 것처럼 지금 그 총무님이 얘기하신 거는 그 고령화된 사람들이 너무 주축을 이루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지 제가 얘기하는 그것도 좋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도 이제 늙어버렸구나 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발전문을 다 읽진 않았는데 우리도 이제 이게 운동이 관성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참신한 아이디어 나오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솔직히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나 아직까지 막내 해야 돼? 이런 생각 하는 거죠. 김국지 목사 들어오니까 나 이제 막내 놔도 되겠네. 약간 이런 힘든 거죠, 사실은. 성명서 벌써 몇 년을 썼는데 또 써야 되는 거고, 맨날 심부름 형님 하면서 따라다니고 이런 상황인 거인데, 근데 저도 늙었다는 거죠, 이제. 저도 이제 제가 느끼는데 전같이 참신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저를 이렇게 느끼니까 제가 보는 여기 계시는 형님들이나 누님들은 어떻겠어요? 이분들 그만 좀 하시지, 약간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우리가 쇄신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됐다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아도 그래요. 옛날엔 심부름 시키면은 사명감 이런 걸로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이런 관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창의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자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해야 되는 거는 하는 건데,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그래서 난 운영위원들이 40여 명 정도 되는데, 38명이 그렇게 되는데, 지난번에 11명 온라인, 오프라인 해가지고 참석했어요. 30%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수치. 오늘 같은 경우도 대토론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인원에다가 박상현 목사님 한 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 건데 이런 게 우리의 관심도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아까 오현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은퇴 이후 나는 어떻게 은퇴할까? 예를 들면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우리 안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틀리군요. 다른 게 아니고 틀리신 거예요? 우리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또 자연스럽게. 네, 그 얘기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양 목사님이 윤 목사님한테 여쭤보신 거. 그러니까 전체 여성 목회자가 10%밖에 안 되는데 왜 여성 시대는 30%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거는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어떤 단위에서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15%가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성 총대가 되고 나서 제가 사회 정도 총회랑 입법부에 4번을 참석을 했는데 15%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위해서 이거는 사회 또는 기업에서는 니네가 10%니까 총대도 10%만 되는데 라는 그런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그 여성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총대를 세운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그 여성들의 소리 중에서, 우리 감리회를 위해서 참 좋은 정책이야, 라고 받아들이려면, 그 무지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자들이 무슨 정책을 내놓고 하라 그러면 막 니네들 총대만 됐으면 됐지 무슨 정책까지 욕심도 많아 막 이러면서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우리 감리회를 위해서 여성들이 내놓은 정책이 참 좋다. 지금은 사회 현상에 맞다. 그래서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면 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51% 과반수나 3분의 2가 안 되면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10%밖에 안 되지만 목회자는 그렇지만 개교회에서 여성 평신도는 더 많거든요. 옛날엔 70%라고 그랬는데 여성들이 다 떠났어요, 교회를. 너무 남성 위주로 자기들끼리만 하기 때문에 뭐 정책을 교회 안에서 남자 담임 목사와 남자 기획위원들이 다 정책 결정하고 여성들은 그냥 주방에 가서 일을 빡세게 해야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 의식화된 여성들은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개교회의 여성들이 70%라는데 지금 70%가 안 된대요. 50% 조금 60%도 안 되고 56%인가 그렇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감리교회는 이제 좀 똑똑하고 생각할 줄 알고 이런 여성들은 교회 안 다녀요. 안 다니고 그냥 옛날 생각을 가진 순종적인 것만을 하는 여성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는 담임 목사님이 답답해지는 거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답답 안 할 수.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오현일 목사님도 계시고 김영애 목사님이나 배문수 전사님도 오셨는데 배문수도 목사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았어. 네, 목사. 올해? 죄송합니다, 목사님. 예비 목사님. 관심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정부가 관심이 없어. 그러게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그 대표로 배문수 목사님, 왜, 새물결에는 왜 젊은 사람들이 없을까? 뭐, 새물결에 젊은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어 할까? 뭐 이런 거 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오 목사님도 그렇고. 일단 저는 가장 우선된 문제는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 결정력이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부교육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저희는 좀 특수한 상황이죠. 저 부목사긴 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어떤 활동하는 거에서 인정해 주시고 가서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해라라고 지지해 주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 사실은 뭐 부목사는 사실은 저기잖아요. 기업으로 얘기하면 회사원이랑 똑같잖아요. 사실은 업무 중인데 그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 그리고 스스로 내가 어떠한 결단을 내려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담임 목사면 교인들을 동원하건 우리 교회가 동원돼서 같이 할 수 있지만 제가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뭔가 결단했다고 교회 돌아가면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좀 사실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감리교 전체적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목회자들이 부목사를 바라보는 것, 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좀 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활동을 못한다기보다는 저는 한 가지로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활동할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가 아닌가. 근데 이제 옛날에는 30대 중반 이후면은 담임 목사들을 다 해가지고 하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직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47, 48 이런데 아직도 제 친구 중에 한 10% 정도만 담임 목사고 나머지는 다 부목사예요 지금. 자리가 없는 거구나. 자리도 없죠. 그거를 그것과 더불어서 나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지방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젊은 목사님들 중에 담임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물론 이제 다 이중직을 하고 있어서 시간도 없고 하긴 한데 대화를 해보면은 우리가 교단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쪽에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기업으로 생각해요. 그 교회 하는 거를 이게
상당히 계산적이고 그 인풋 대비 아웃풋 꼭 따져야 되고 막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오면 여기에 나오면 조금 나아 느낌이 그 좀 숨이 쉬어지는데 현장에서 그런 그 이렇게 학교에서 어떻게 이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은 아까 제가 세대의 말씀드린 특성인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가운데 좀 하나 더 덧붙이면은 사실은 교회 자리라고 하는 목회 자리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제가 이제 뭐 아까 돈을 주고 간다라고 하는 것들의 시작이 사실은 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25년 전에도 없지 않았어요. 있긴 있었는데 그때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뭐 같이 이제 의식 있는 사람들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첫 시작이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를 개척시켜주는 자금보다 어느 교회에 한 1억 정도 주고 내보내는 게 여러모로 합리적이다. 절약된다. 네, 왜냐면은 뭔가를 어디 교회를 개척해주면은 그 교회를 마련해야 되고 그 목회자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해야 되고 그리고 뭐 2년만 지원해줄게 2년 동안 교인을 만들어봐 했는데 현실적으로 2년 동안 자립할 수 있을 만큼의 교인을 만들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1억이면은 한 100명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한 1억이면은 100명 교회에 보내주니까는 그러면 훨씬 낫네 교회에서 그리고 담임 목사 연세우기도 좋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들이 지금 너무 정형화돼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또 그런 자리도 돈 주고 가는 자리도 이제 돈이 올라가고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 대형 교회 진짜 초대형 교회 부목사들만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 때문에 머릿속에 공적 개념이 안 생긴다. 그렇죠. 줄 서는 거죠 이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교회를 언급하면 그렇죠. 여기 가까운 여기 중심에 있는 네? 어디요? 종교를 지향하는 교회다. 그런 교회에 들어가면 내 목회 자리가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가는 거죠. 거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루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서기에 바쁜 세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20대, 30대. 그래서 이 줄서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교육전도사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들도 교육전도사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그런 큰 교회 청년으로 참석하고 있다가 교육전도사 자리가 빈다 하면 조신학교 다니는데 거기 잡으려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되지 그게 않나. 이제 성직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로서 타당하냐 나는 이런 의심을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런 의식 그 여기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세미나를 하나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런 문구가 있어요. 향후 10년 내 한국교회 담임 목사 3분의 2가 은퇴를 앞두고 있어 청빙이 앞으로 한국교회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8학번이 10년 이내로 우리가 8년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이브 세대 58년 개띠 이후 64년생까지들이 이제 계속 은퇴 길을 다 접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안수받을 때만 해도 거의 한 7, 80명 한 년에서 그런 식으로 독사 안수들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향후 10년 안에 거의 한 몇백 명 정도가 쭉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내가 질문한 건 뭐냐면 우리가 노쇠가 됐다고 지금 그 평가를 했으니까 고령화 됐다고 평가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젊은 세대 실제적인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견인할 거냐를 묻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야.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망해야지 난 된다고 생각해. 아니, 근데 망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식의 근본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시대 우리가 목회 소명을 받고 목회 길에 들어섰던 거하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목회 길에 들어서는 거하고는 나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자꾸 우리 세대 때 우리가 받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왜 그렇게 못할까, 안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 난 이건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우리 예성 동기들하고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딱 교회 와서 부임해가지고 딱 그러더래. 담임 목사한테 이거 근로 시간에 비해서 내 임금이 적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자기 임금이 턱없이 적다라고 항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당했잖아요. 지금도 목회자로서 담임 목회자로서도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서 다들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시 생각하고 있잖아요. 공교회 개념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큰 교회에서 말하자면 대형 교회에서 작은 교회들을 되게 우리가 말하는 그동안에 이제 기본 생활비 충분히 내가 보면 지방 안에서 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방 같은 경우를 본다면 배분한다면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전혀 목회자들이 그런 개념 없잖아. 그냥 생색내기 좋게 선교배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냥 자기들 가까운 아까 여기 이제 그 학연 문제도 나왔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견인을 해야 돼? 망해야 된다니까. 아니, 그거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방법이 아니지.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그런 목회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는 인식을 하고 기성세대가 인식을 하고 말하자면 신세대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올바르게 제시해주고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성세대가 전혀 본을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뭘 우리가 어떻게 그걸 견인한다고. 내가 먼저 본을 안 보이고 있는데 난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안 오는 게. 그러면 우리 단체만 안 오냐? 다른 단체들은 지금 젊은이가 막 몰려가고 있냐? 그러면 이 젊은이들은 어떤 단체에 관심이 있어서 자기 시간과 돈을 내서 참여하고 있느냐? 이걸 분석해보면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젊은 세대들은 젊은 세대에게 맡기고 우리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중심으로 교회도 교회 안 오는 사람 왜 안 왔을까 고민하고 이러는 것도 이제 의미는 있지만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이 예배를 드릴까? 오히려 난 이게 더 주안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모이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또 그리고 아까 우리 이렇게 모이는 방식도 그렇고 지역별로 또 새물결 단위 조직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온라인으로 자기가 관심 있는 일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나 마련하면 우리가 뭐 교단에 변화시키고 뭐 정책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현실적인 정책. 그러니까 3, 40대가 지금 관심 갖는 게 뭔가. 근데 저도 미자리 담임 목회를 해봤는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왜 목회자가 건물을 하나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전도도 나가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때로는 점심도 해결해 줘야 되고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때 생각했던 게 공유교회죠. 한 건물 안에 시간별로 해서 같이 쓰는 거예요, 건물을. 아마 30, 40대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게 가장 그들에게 관심사일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금 공유교회가 감리교환에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요구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모이는 거죠. 부산에 있는 담임 목회자도 제주도에 있는 담임 목회자도 그러면 뭐 무교육자로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자기 밥그릇 준비돼 있으니까 관심 없어요. 뭐를 해도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일을 해나가면 뭐 왜 젊은이들이 안 올까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프로젝트 그리고 이렇게 꼭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일의 방식을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저도 질문이 학연을 넘어서서 아니 뭐 질문보다도 그냥 뭐 감리교회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 다 복합적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세대도 좀 바뀌어가고 있고 아마 엄청난 은퇴나 이런 거. 그나마 또 이번에 뭐 장정 개정도 정 15로 올렸었잖아요. 13이었네. 하여튼 뭐 10이었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 그나마 그것도 막 들고 나니까 이제 후퇴하는 식으로 하면서 하나 껴주고 뭐 하나 해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다 잡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뭐
이다. 그런데 하여튼 다른 교단에게도 별로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감리교는 학연이야, 학연. 사실 감신, 모건, 뭐 협성, 뭐 학교 다닐 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다녔는데 나오고 오면 사실 지금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뭐 사실 되게 우습긴 하죠. 사실은 뭐 이게 뭐 진짜 다 막 비슷한데 이렇게 보면 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뭐 감신도 지금 거의 미달이고 이우정 총장님 전에 있을 때 저 이제 학교 선별해서 물어보니까 그냥 지금 제일 한 게 지금 할 때 학교 제일 미달이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학력고사를 안 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감신이 뭐 그 정도면 뭐 다른 학교는 뭐 지금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목회자 질이 뭐 굉장히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러니까 줄 서야 되고 이제는 모건 학원 이런 거보다 이제 뭐 어디냐 광림에 속했냐 뭐 군대 어디에 속했냐 그게 사실 더 중요하게 되고 뭐 그분도 이제 살 길 찾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대안이 뭐 이제 상호 존중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굉장히 점잖고 좋은 말인데 사실은 저는 아까 그것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세무교에서 이 문제 우리 여성 할당제 하듯이 직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감리자도 그렇고 뭐 우리 지방만 해도 그래도 이제 모건이 그나마 하는데 협성을 아예 못하고 그러니까 그 서울 남녀는 굉장히 심해요. 근데 하여튼 근데 서울 연애 뭐 더 심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아예 세무교 같은 데서 이렇게 직으로 뭐 예를 들어 2번 감신하면 근데 오히려 정치하는 분들은 그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뒤에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전중구 문제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감신 몇 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건이 해라 이런 식으로 아무리 훈결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는 다음에 걸러지지도 않고 전혀 엉뚱한 후보가 나오고 아까 여성 할당 이제 10% 갖고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한 개 10%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전중구 끌어내린 거거든요. 이제 뭘 할 수는 없는데 못하게 할 수 있는 유의미한 숫자는 되니까 뭉치면 근데 그나마 네,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이제 총회 때 가서 여자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막 피켓팅하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라도 전환한 건데 좀 세물교에서 뭐 그런 걸 아예 좀 그냥 인정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통합 신학대학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케이스였거든요. 그게 만약에 3년이 같이 배우고 같은 캠퍼스 있으면은 지금은 안 되죠. 10년, 20년 지나면 사실은 감리교가 정서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아까 이건 사회적 DNA가 학부는 뭐 다출하죠. 일단 그래도 같은 젊은 시절에 어떤 20대 때 같은 캠퍼스나 같은 기숙에서 같이 있었다는 게 사실 뭐 우리가 감신 나왔다 그래도 뭐 사실 그게 제일 크잖아요. 사실은 뭐 기숙사 때 우리 뭐 같이 뭐 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인원도 적고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이렇게 다른 건 몰라도 좀 한번 좀 연구를 해서 그래서 세대 문제가 좀 아니까 이 세대 문제도 다 연결돼 있지만 학연을 좀 이렇게 좀 한번 건의를 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 듣지도 않겠지만 근데 어쨌든 뭐 감사 같은 경우도 그럴 때까지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네, 뭔가 예를 들어서 장정 아예 뭐 이렇게 해서 좀 솔직하게 내려놓고 우리 감리교 안에 있는 가장 큰 병폐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세무결이 어떻게 보면 비껴나갔거든. 사실은 계속 튀어나고 이것도 한번 좀 상호 존중 사실 말은 좋은데 사실은 이거 뭐 상호 존중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현장에 사실 내가 이거 발달하면서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저는 학연으로 뭐 피해봤다 이런 경험이 없어요. 불이익을 당하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냥 앉아서 뭐 공부를 하든 책을 보든 다시 나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사실 나는 시작할 때 선배가 없었어요. 선배가 없는 걸 딱 선배가 회계하고 있더라고, 회계. 챙겨주지도 못해. 뭐 감사 한 명도 없고, 전국적으로. 그런 판에서 시작했는데도 어느 모임에 갔는데, 협상 모임을 하는데, 뭐, 불이익 당했다고 막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해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나는 지방에서는, 지금도 우리 같이 연합교회 학교 하는데 보면 세 학교가 다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집안. 그렇게 시작한 거였죠, 사실은. 때문에, 그런데, 세물표 청구할 때도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감신 감독님 누가, 내가 할 때 협성도 상임대표였잖아. 이경도. 응? 그러니까 감신이 니네 이거 왜 뺏겼어? 빨리 찾아와 그랬다는 거야. 그런 소리 들었는데도 그냥, 내색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지. 근데 사실 학연 문제는 내 느낌은, 그래서 난 사실 학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는데, 내 느낌은 여성 문제나 이런 거보다는
정치가 순기능이 좀 있다고 봐. 정치가. 그래서 뭐 2번 하고 1번? 왜 2번 하고 1번이야? 그러니까 내가 감시사 나간 거는 되려고 나간 게 아니었고 그때 4번을 하려고 그러더라고 감신이. 주자가 있는데도. 그래서 그냥 안 될 생각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되대? 그렇게 된 거라서 그런 거는 조정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2번하고 1번 얘기하는 거는 숫자가 많은 학교. 사실은 서울 남녀노여도 범 감신하면 68%예요. 모건이 한 28%고 협성이 한 10% 채 안 돼요. 9%, 한 10%?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민주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다수결로 하고 투표를 하면 죽어도 깨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감신이 하는 거야. 일단 끝 갈 때까지. 근데 그나마 이제 모건이 계속 했던 거 아까 이제 정치적으로 하면서 개파하고 이제 뭐 아까 얘기한 이제 줄 세우기 이런 걸로 하는 거거든. 또 부흥사들 이렇게. 근데 아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건강하지 않은 정치력이 들어오게 되고 장로들의 어떤 그게 금권선거 사실 우리 제일 얘기한 거 금권선거는 아까 얘기한 자리가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 줄 서는 문제 이제는 뭐 학교보다도 더 중요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 그러면은 좀 하고 물론 좀 이상적인 얘기지만 예를 들어 감신하던 교회 은퇴할 때 협상에 갈 수도 있고 협상 목사님 대표적인 교회 뭐 감신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제일 좋죠. 우리가 뭐 예수님의 제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같은 그저 MTS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근데 그거는 좀 지방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이 좀 돼 가고 있지 않나요? 잠깐만 좀 마이크가 좀 박상현 목사 잘 들리나 한번 확인해보고 얘기를 하죠. 눈빛이 잘 안 들린다는 표정 같아가지고. 잘 들려요? 잘 들립니다. 잘 아주 잘 들립니다. 사랑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자유 토론보다 사회자를 정해서 제가 사회자예요. 네, 밖에서 주제도 우선은 저는 이제 제가 한 거는 모든 토론으로 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새물결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잘 했던 것과 또 못했던 거 혹은 아까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는데 우리 기도발제를 기준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방향이 있다면 그걸 추구하는 건 어떤 게 좋을까를 이야기하고 싶고 또 마지막에 또 하나 얘기 나왔던 것도 그러면 대안은 뭐냐? 해체냐? 변화냐? 뭐 혁신이냐? 개혁이냐? 뭐 이런 우리 안에서의 어떤 방안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토론의 궁극적인 어떤 방향성인데 그러면 이런 우리 감리교가 갖고 있는 혹은 한국 기독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인식했다면 이제 그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계속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계속 이 모든 토론을 조금 진행하다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리교 젊은이가 없느냐 저도 젊은 사람이 속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러운 소멸일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어려서 얘기하는 건 아니 여기 와서 들으니까 지금 세대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요, 이렇게. 예민해졌어.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앞서서 같이 모임을 끌어오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어떤 조직의 전체적으로 그걸 못했다라기보다는 이제 뭐 어쩌면 저 같은 부름받은 자들의 불성실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이게 새물결의 문제라고 보다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젊은 사람들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젊은 사람들을 데려가야 되는가 이 부분이 먼저 이론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시는데도 엄청 에너지를 쓰셨을 것 같아요. 시간 저 같은 시간 많은 사람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시간 그리고 다른 것들을 처리하고 오느라 힘들었는데 새물결이 갖고 있는 에너지 양이 어느 정도일지 그거를 젊은이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 다 하는 게 너무 분산되어 있지 않나. 사실 저는 이제 이거를 좀 고민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책 상품화 같은 게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을 모으려면 젊은이들이 지금 어디 있나? 아까 말씀하신 90년대 후반부터 부목사들로 다 이제 채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부목사들에게 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내고 또 그렇게 하려면은 또 실태조사도 필요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많이 하셨겠지만
좀 더 세밀한 실태 조사를 해서 그들이 필요한 정책들을 판매해야 되는 상품. 예를 들어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지금 여기에 관심이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은퇴하는 데에 연금 관련한 어떤 이게 정책 상품이 뭐 이렇게 몰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집중할 건지 그리고 집중할 곳에 어떻게 상품을 판매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생물결 이런 거는 저는 왔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건 사조직일 수도 있는데 사조직이 이렇게 잘 돼 있는 감리교회에 어떤 조직이 있을까? 저도 사실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도 물론 선배의 권유로 여기 있지만 이곳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대토론회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왔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여기밖에 없는데 이런 조직화들이 앞으로 더 활성화가 돼서 또 지역적 조직화 아니면 세대별 조직화 이런 것들이 돼서 생물결이 좀 더 확대되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네. 네. 이상. 지금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네. 저도 네. 지금 그 친구들 혹은 세대를 바라보는 어떤 우리 정서가 좀 탓하기보다 되게 환대하고 반겨줘야 되는데 이게 걔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저만 해도 그렇지만 성공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한 설교를 듣고 자랐고 또 그 교회에 가서도 저도 전도사를 했을 때 원하는 대로 다 부목사님이 야 이때도 와라 이때도 와라 하면 저는 이제 안 가고 버틴 그 요일도 있지만 다 오라는 대로 가면은 일주일에 4일을 가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성공주의 신학이 머릿속에 꽉 차 있고 공부도 안 해서 저는 그 시대 자체가 그런 큰 신학적인 담론이 형성되지 않은 신학의 부재가 되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걔네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큰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그 걔네한테 뭐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러면 그 기존 세대에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거 뭐 금전적으로나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지금 교회 전도사를 하느니 다른 거를 알바를 하지. 거기 가서 그 수모를 당하고 뭐 시간당 말도 안 되는 걔네는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이렇게 그 걔네의 신앙이나 수준에 비해서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 견디라고 하는 그 정서.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반성의 얘기 없이 그냥 기존에 있던 목사님들은 그냥 사용자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용자로 계속 머물러 있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관심이 분명히 있잖아요. 빈곤이나 주거 뭐 이런 것들 뭐 자기들 관심이 있는 데에서 자기들끼리 하면은 벌써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재밌고 재미 중요하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선택해 나가서 하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보람을 느껴가면서 하는데 거대한 이 혼내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말 한번 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거를 내가 여기서 어떤 보람을 느끼지? 근데 우리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노동이나 뭐 교회 정화 이런 것도 관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학생들한테 뭐 관심이 없어. 근데 여기라고 일단은 관심부터 동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걔네는 자기가 관심에 끌려서 자기 재미로 해서 재미가 있어야 그 어떤 운동이 재생산되고 확대되는 친구. 야 가봤더니 되게 재밌고 의미 있어. 너도 와봐. 근데 가는 구석에 앉아서 걔랑 둘이 와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다 가면은 사실 오는 게 저는 더 이상해요. 그거를 다 이겨낼 정도로 걔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막 이렇게 되냐? 그럼 예수님 정도 돼야 여기 가서 이렇게 견디면서 하는 거 다 하고 막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그 판단을 먼저 간단하게.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쭉 걸어온 건데 목사님 왜 어떻게 여기 있게 됐어? 아, 주님께서 저를 은혜를 도우셔가지고 좋은 마음을 주셔서 누구를 잘못 만났는지 좋은 세례 요한과 같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 학번으로 따지면 되게 웃기지만 90년대까지는 그냥 불합리하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이게 맞겠지 그러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2000년대 이후 학번 친구들은 내가 불합리한데 왜 가? 그래. 예, 그게 그냥 자기 생각. 예, 생각이 자기 판단을 종이 하면 안 다른 되는 거 거야. 네,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이제 좀 이해를 해주고 올 수 있게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일단은 지금 저 아까 말씀드리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끊길까봐. 그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행태가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 지점은 맞는데 그걸 바라볼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가 다 그거를 1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굳이 걔네를 불러드리자면은 교내에 우리가 만약에 돈이라도 있다면 걔네가 조금이라도 참여하면은 용돈도 많이 주고 야 이거 와봤더니 노동 같이 이렇게 운동해봤더니 의미가 있더라. 자기들도 좀 경험을 해봐야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이거나 이제 동아리 그리고 학교에 지금 학생들 안에서의 아젠다가 아닌 거죠. 노동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뭐 소외에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자기들이 관심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저는 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 학생들은 하는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거든요.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러니까 있던 동아리 다 없어지고 학생들도 없고 이름만 남아있는 게 많은데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그게 담론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세미나를 좀 계속 이렇게 좀 열어주고 가서 이렇게 좀 하고 아니면 오면 선물도 큰 거 주고 이렇게 굳이 같이 하려면 이런 노력이 오랫동안 수반이 되어야 좀 조금이라도 좀 가망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저희도 막 돈이 그 정도로 있는 게 아니니까 참 어렵고 혹이나 그런 친구들이 자기 관심을 통해서 하는 그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식으로 요런 것도 좀 이렇게 좀 해보고 좀 하면 더 좋겠냐 요런 정도의 제안으로 그 운동 이어가게끔 하는 게 제가 볼 때 지금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가 세 가지만 얘기하겠는데 하나는 전중구 할 때 제가 이제 공동위원장 했잖아요. 그리고는 회에서 앉아 있는데 머리에 기름 바른 장로들이 우리 앉아 있는데도 자기네 집 안방처럼 왔다 갔대. 자기들 입장에서 우리가 걸림돌인데. 근데 왜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거라도 없으면 이건 정말 진짜 브레이크 고장난 기차 되는 거다. 난 그래서 이 진영에 대한 애정이 있는데 두 번째는 김영봉 목사 말에 나는 원칙적으로 동의해요. 지난번 모임하고 조기 어디 가서 밥 먹고 나서 얘기하면서 후배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선배들 본받지 말고 이 관성 배워가지고는 배울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하나님 말고 당신들이 정말 진실하게 경험하는 그 하나님 갖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하기도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세 번째로 제안한 게 뭐냐면 내가 한 거야, 내가. 내가 조금 건방진 얘기 하는 건데 처음에 이진영이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해보는데 우리가 정책을 주장해. 그러면 정책의 세부안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목회자 생활보장, 목회자 생활 기초생활 주자.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뭐가 논문이 나와. 이거 한번 읽어봐. 이걸 내가 어떻게 읽어? 이 수준이야. 그래서 이거 진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는 공부하러 간 거지. 난 공부가 운동이었어요, 나는. 학교에서는 교단 장학금 받고 온 줄 알았어. 그리고 제 논문 제목은 바꾸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교수들이 몇 번 한 학기 하고서는 암묵적으로 의견을 모았더라고요. 다 바꾸거든. 근데 동기는 논문을 못 썼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 보니까 디테일이 있는 거야, 디테일. 내가 노골적으로 새물결 대표로 여기 왔어요라고 응급재단에서 말하지 않아요. 일 못해, 그러면. 근데 의식은 진보진영 대표주자로 와 있다는 생각이 있어, 내가. 그래서 죽어라고 하는 거지. 근데 딱 그거 하나야, 그거 하나.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때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거야. 아까 이제 우리 대표가 몇 년 전에 우리 주장한 거 다 받아들여졌다. 거기 디테일에 크랙이 있거든. 그거 파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진보진영이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어.
봐봐, 그러면은 걸림돌 역할도 못해. 그래서 난 지금 사실 굉장히 허망해요, 나는. 여기 오면서도 더 디테일하게 쓸 수 있었지. 이거 뭐, 겪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 바닥에 35년인데. 근데 다 얘기해야 될 일이 없어, 될 일이. 그리고는 뭐, 내가 여성 진영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게 돼가지고 하나 배운 거는 될 때까지 하는 거래. 될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래. 근데 우리는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 이 뭐야, 이게. 몇 년 전에 줌에 30명 들어왔어요. 불과 몇 년 새에 1명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괴멸돼가고 있는데 대안을 얘기해도 대안도 안 받고 무슨 젊은이들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 들어. 우리 얘기도 지금 많이 안 통하는. 네. 저도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 뭐 망해야 된다 뭐 몸소 체험 교육이겠죠. 망하면은 젊은이들한테 교육이 되겠죠. 목사님 교육을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를 지금 볼 게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저한테는 선배들 90학번 선배들 여기 안 계시죠. 90학번도 00학번 선배들 안 계시잖아요. 여기 있잖아. 네. 아니 그냥 이렇게 따지면 전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단계적 접근이 좀 필요한 거예요. 지금 90년대 학번들이 뭘 어려워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그래서 제가 꼭 제안하고 싶은 거는 실태조사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크게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애 때 모여있을 때 설문조사지 나누고 아니면 설문조사지가 아니더라도 모바일로 계속되어지는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 안에서 정책이 펼쳐지지 않을까. 물론 저희도 거대한 담론으로 해야 될 대의적 것들이 많겠지만 사회 문제가 많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동적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샘물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감리교 문제나 기독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인지하고 있고 모두가 다 비슷하게 공감하고 또 공유된 이야기일 줄 알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샘물결의 과거와 또 현재 요즘 같이 봤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미래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벌써 이제 8년이라는 시간이 저희에게 흘렀고 그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이루어낸 것들도 있고 또 지금 현재의 모습처럼 잃어버린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아까 우리 기도발제 했던 것 외에 저희가 좀 꼼꼼할 수 있게 이뤄낸 것들이 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기도발제 이 이상의 없나요? 워낙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포괄적인 주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세분화돼서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얘기하게 되면 사실 좀 굉장히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황유동 목사나 이제 뭐 나 같은 사람 여기 몇 사람은 이제 초기부터 같이 이제 샘물결에 같이 시작을 해서 활동을 했지만 사실 이게 샘물결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 확 탄생한 조직이 아니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전에 뭐 전감모 뭐 이렇게 쭉 어쨌든 우리 교단 안에서 나름대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세력들이 그다음 좀 목소리를 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돼 오던 게 결국은 시작했다 해체되고 시작했다 해체되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존재가 이제 샘물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작할 때 그런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너무 기성세대 중심으로 조직이 됐다라고 하는 것.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7, 80년대 이제 주로 운동권 이제 진보적인 세력들 중심으로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뭐 어느 조직이든 그렇지만 세대 교체를 좀 이렇게 바람직하게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70년대 학번들 그 초기에 했던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빨리 말하자면 정권을 이양해라. 정권을. 그래서 우리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80 세대들이 이제 80년대 여기 세대들 70년대 그 세대들하고 우리들 세대하고 그 갭이 있고
근데 그 70년대 세대들은 굉장히 어쨌든 그 당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의해서 또 잘 뭉쳐서 정말 그 나름대로 그런 학연에 상관없이 어떤 하나의 의제를 가지면 거기에 같이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서 돌격해 나갔는데 아쉽게도 우리 세대에는 그게 안 되고 있는. 뭐 양재성 목사, 뭐 여기 황창길, 황효동, 나, 그 다음에 이제 이종명 목사 살아있을 때 어쨌든 요 세대들 중심으로 나는 세대 교체가 좀 이루어져서 우리들도 그런 관계를 좀 맺기를 바랬었어요. 그래서 몇 번 제안도 했어. 그래서 우리 한번 좀 모이자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여러 번 했었고, 그럼에도 이상하게 우리들은 그런 조직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 말하자면 이제 뭐 50대, 뭐 40대, 이게 제대로 연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갭이 나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세물개월이 계속 지금 이 힘든 과정을 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연애별로는 우리가 이제 뭐 다 모든 연애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뭐 나름대로 중앙연애 같은 데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잖아요. 경기연애도 나름대로 세물개월 어쨌든 중심으로 해서 뭐 그렇게 좀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는 우리 세물개월하고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사조직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네. 같이 이게 흡수돼서 전체적인 세물개월의 정책이나 기조가 같이 가서 이게 서로 이렇게 흡수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서로 뭔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따로 노는 조직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를 하면 거기 모였던 사람들 뭐 한 10대 명이라도 이렇게 해서 아까 뭐 우리 황창지 목사 얘기한 것처럼 한 3, 40명씩 여기는 못 오더라도 온라인에 줌으로라도 들어와 있어서 같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뭔가 대화를 나누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지금. 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세물결이 가지고 있는 과거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세대 교체가 온전하게 잘 이렇게 진행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 말하자면 이제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너무 워낙 구세대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좀 뭐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래야 되지만 자식벌이에요. 네? 아버지하고 아들 같은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어렵게 해서 사실은 네?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고 한다는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또 2000년대 세대 같아 봐요. 더하지. 그렇죠? 이런 그런 갭을 우리가 뭔가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세물개월의 모토가 뭐였냐면은 그렇게 개혁 세력으로 가면서 내부적인 세력을 확장하자. 그래서 뭐 이제 정치에 개입하면서 뭐 감독 회장도 뭐 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거기서 또 한번 흔들려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우리 세물개월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아픔 아닌 아픔. 더 앞으로 진보하지 못하고 지금 답습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세물개월의 여기까지 상황은 그런 거라고 보여. 그리고 이제 우리 황창진 목사님은 이제 뭐 학연에 대한 그러한 저기를 전혀 못 느꼈다 그랬는데 이게 다 각자가 달라요. 개인차가 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학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기도 했고 덕을 보기도 했고 사실 학연 때문에 우리 학교 때문에 덕을 본 건 하나도 없어서도 오히려 타 학교 출신들이 나를 도와주고 말하자면 이제 전혀 협성은 오히려 그냥 이용해 먹었으니까 이용해 먹었지 한 번도 협성은 나한테 덕을 준 적이 없어. 근데 손해는 내가 협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손해는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예. 예, 현장에서 있을 때 정작 예수님의 길을 걸으셨네. 제가 쭉 봐온 거는요. 그 상임대표를 어느 학교 출신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붙는 사람들이 학교 출신으로 쫙 붙어요. 네, 일단 양 목사님이 상임대표는 아니지만 뭐 그때 운영위원 총무도 하시고 그럴 때는 어쨌건 감신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딱 황창기 목사님 타니까 그 밑으로 다 협성 사람만 붙었어요. 맞아.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 이경덕 목사님 있을 때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좀 솔직히 이번에 임원하면서 그게 섭섭한 거죠. 저는 감신 출신인데 이게 딱 임원 됐는데 그냥 쫙 빠져. 그냥 쫙 빠져. 회의도 안 와. 네? 이런 것들은 난 좀 우리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서도 이제 그런 게
근데 나는 그걸 그 학연 때문에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그룹 안에서는. 그냥 이제 다 귀찮고 피곤한 것 같아. 근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아까 목사님 얘기하실 때도 몇 년대 누구다인데 저는 학교도 늦게 갔죠. 여성이다 보니까 남성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소외감은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좋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나랑 친하다, 나랑 뭐 편하다, 나랑 많은 일을 했다 해서 그 사람과 함께 어떤 그 그룹을 만들고 조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그건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예비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미 목사래요. 이미 목사님.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목사님. 정책 상품화라는 말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거기 사람들 관심 갖게 하고 모으고 일을 추진하고 일 중심적으로 가야지 이 사람 중심적으로 가는 건 그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옛날에 기숙사에서 만났던 그 인연으로 인하여서 평생 동안 한 길을 같이 가는 그건 굉장히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소외를 당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 굉장히 안 좋아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해물결이라면 나는 그 방식을 한번 깨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생각해보세요. 사람하고 일하지 말고 정책을 만들어서 프로그램화하는 그런 해물결이 되기를 제안합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이제 계속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말하자면 100명이 오는데 갑자기 50명밖에 안 왔어. 그러면 내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교인들이 말이야 주일 성수주의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혼낸단 말이야.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안 온 사람들을 혼내야 되는데 온 사람들 와서 잘하는 사람을 혼내는 거예요.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학연도 안 따지고 후배들한테 잘해주고 다 이러니까 제가 차라리 그냥 이제 앞으로 뭐 외연 확장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하던 대로 그냥 아주 빡시게 제대로 이제 40년도 안 남았는데 제대로 운동 그냥 제대로 한번 하고 그냥 풀풀 털어주고 나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그 다음에 세대 문제 그래 오늘 배문수 목사님 왔으니까 그럼 당신이 하고 우리 젊은 세대 모여서 젊은 셈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우리가 응원해주고 차라리 그렇게 가면은 그냥 저는 편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너무 좋고 저도 뭐 하나 흠잡을 건 있긴 있지만 대부분 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고 또 그런 어떤 선입견도 없으시고 다 열심히 사셨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고민하는 거는 결국은 또 그건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는 거 있지 않나. 세대도 그렇고 아니면은 어떤 시기도 좀 마음이 좀 불편해져서 떠나간 사람이나 그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감리교 안에 이제 비탄이라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우리가 아까 10,000명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교육자가. 근데 저희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100명도 안 되긴 것 같기도 해도 100명, 짧게 봐서 100명 정도 있다 해도 1%밖에 안 돼요. 아까 10% 신도들 1%가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은 다 보면 겹쳐 있어요. 예술교도가 있고 여기도 있고 강원에 가서 집회할 때 보면 촛불 집회 그러니까 다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역량들이 근데 어쨌든 아까 얘기대로 나이는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세물결이 어떻게 이제 교단을 갱신하는 일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집중할 건지 아니면 진짜 다른 교단 감리교 어차피 다른 쪽에 대사회적 어디다 방점을 찍을 건지 그게 이제 확실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래도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거는 90년대 학번 선배들을 제가 이제 다른 모임을 갔다 오니까 최소한 90년대 학번들은 마음의 빚을 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안에 대해서 동성애 관련해서도 자기는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줄여 소멸하고 있는 것이지 저는 이제 그 윗기둥을 잡으면은 지금의 회복이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 이건 또 이제 회복의 한 표를 던지시는구나. 진행 발언하는데요. 네. 친목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말 좀 시켜주세요. 나름대로 그것도 하나의 주장입니다. 저희가 이 대관을 6시까지 했어요. 네, 6시까지 했기 끝날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6시까지 하려고 하고요. 한 5분 전까지만 해서 끝내는 걸로 하고. 말씀 안 하신 분들 여기도 한 번씩 들어보고. 우선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좀 잘 듣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하려는 걸 좀 까먹었어요. 잠깐 까먹었는데. 벌써 그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지금 이제 8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그러면 샘물결은, 처음에 기조했던 것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는 잘 그것들을 해 나가고 있나? 라는 점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창립할 때 세웠던 아까 학연을 넘고 또 세대를 넘고 뭐 성별을 넘는 여러 가지 기조들이 있었는데 샘물결이 추구했던 것들을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나? 아니면 정책을 실패했나? 우리가 혹은 이제는 쇠퇴인가? 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해야 될 시기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잘 해왔나? 혹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분들이 좀 있을까요?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알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잘해왔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더 젊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그동안 계속 잘해왔고 지금은 또 나이 먹은 상태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역량의 한계도 있는 거고 저는 점수를 좀 후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잠깐 얘기해보면 이제 어쨌거나 샘물결이 처음 시작할 때 나름대로 이제 큰 청사진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목회자들의 어떤 그런 그 삶의 문제, 복지의 문제 이걸 어떻게 뭐 인권의 문제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목사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량적 토대가 돼야 된다. 그거를 교단이 책임지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아까 교회를 사고 파는 그런 매매 행위도 없을 것이고, 또 지금 이제 뭐 이중직, 삼중직,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사회의 노동시간으로 뺏기지 않아도 되고, 또 자기 실력을 향상하는데 투자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로서 할 때는 최저 생계비를 이제 주자. 목회자 기초 최저 생계비. 그래서 한 지금 대략 사회에서는 208만 원 정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정도는 교단이 보장해 주자. 그때 이제 그렇게 하려면 부담금을 얼마를 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때 20%에서 21%였어요. 교회가 20%에서 21%를 내면 자기 담임 목사의 월급을 자기가 주지 않고 교단이 주는 거예요. 교회가 주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 큰 교회들은 알아서 줘라. 목회비를 주든 성교비를 주든 그걸 뭐 니네 역량껏 알아서 줘라. 그렇지만 감리교 모든 목사들은 월급이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한번 가져보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걸 제안했었는데 그때도 희한하게 젊은 미자립 교회 목사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았어요. 사실상은 투표권도 13년급에서 정의원 1년급으로 만들자. 그랬을 때도 별로 환영하지 않았어요. 젊은 목사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 투표권 가져오면 뭐해. 그래서 투표해서 어떤 놈이 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정말 이런 건가? 아니면 아예 그냥 투표권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건 다 상관없어. 이런 건가? 근데 패배의식이 너무 강해서 아예 나서려고 하지 않은 건가? 뭐 이제 이런 그 뭐 실태조사가 이제 필요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번 중첩되어지면서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젊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감리교 전체를 위해서 함께 해나가는 거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훨씬 더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양상을 보고 약간은 좀 놀랐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은퇴 이후에 적어도 우리가 이제 살 집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정말 자기가 개인적으로 역량이 있어서 이제 뭐 전세를 어떤 집을 살 수 있으면 나가 사는 거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목회자.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공동주거시설을 하든 아니면 뭐 이런 그 국가나 어떤 지방정부랑 MOU를 체결해서
한 부분을 아파트의 한 동 정도를 그 사전 협약을 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얼마든지 그 지원을 받거나 임대 아파트를 할 수 있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걸 난 오히려 그 감리교 본부 안에 그런 부서를 하나 둬서 그 은퇴 이후에 목회자의 주거 시설을 고민하게 하는 그런 그룹을 형성하게 하자. 제도적으로 만들어내게 하자.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도 목회는 그만 접었지만 자기 삶은 어쨌거나 조금 더 행복하고 즐겁게 유지될 수 있도록 뭔가 좀 제도적 보완이 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제안을 했던 거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이제 그런 그 생계와 그런 기본적 삶의 구조, 물량적 토대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아마 이제 좀 큰 과제였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안에 이제 대응하는 거였었는데, 그거는 이제 교회, 교단, 사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를 어떻게 정말 그 멋있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 목회자가 어떤 그 실력과 툴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목회자의 설교 준비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목회자가 1년 목회 플랜을 하는데 뭘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뭐 이런 기타 등등 목회를 지원하고 그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연구와 조사 이런 것들이 함께 좀 빚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교단 문제는 교단이 지금 개혁되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입법의회를 통하든 아니면 뭐 꼭 입법의회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그걸 모색해서 한번 진행해보자. 그런 게 있었고, 사회는 어쨌거나 사회적 약자, 사회 아픔, 사회의 어떤 그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일정 부분은 책임 있게 참여하자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정도에서 현안 대응을 이렇게 좀 우리가 모색하고 그렇게 정책을 만들고 계획을 해왔었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이 새물결 안에서 그 힘을 좀 규합해내고 그 동력을 만들어서 갈 거냐라는 과제였었는데, 그거는 지금 지도부한테만 다 맡길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지도부들의 뭐 나름대로 헌신성이나 열성이 있었고, 지금은 헌신성과 열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 어떤 현안이 우리를 결집하게 하는 힘들이 있었고, 그 힘들에 의해서 어느 순간까지는 작동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힘이 이제 시효가 다 되면서 뭔가 새로운 동력이 필요했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창출해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뭘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나는 우리 새물결 그 회원들 간에 동지적 우애가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운동이라는 게, 저 친구를 생각만 해도 좀 가슴이 설레고, 만나고 싶고, 만나면 정말 붙들고 얘기를 하고 싶고, 막 이런 뭐가 있어야 이게 뭐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그냥 이제 의무적으로 뭔가 안건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래서 너 이거 우리 같이 해야 돼. 라는 당위만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건 좀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친밀해질 수 있고 동지적 우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적었다. 그런 걸 어떻게 좀 자꾸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더 말씀해 주실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 이원 목사님 그동안 계속 지켜보아 오셨는데. 새물결, 네, 한마디 해주신다.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저는 그런 이제 강 목사님이 새물결 잘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물결이 저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회를 잘 걸어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양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새물결이 초창기는 조금 나하고 좀 생각은 좀 다른데, 사실은
교단의 정치를 우리가 수권을 하려고 이걸 만들었어요. 교육자 생활 뭐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교단 정치의 헤게모니를 장악한다 하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거든요. 우리가 영등포 뉴스호스텔에서 이 준비 모임을 몇 개월 동안 할 때, 그때 제가 제안한 게 뭐냐면은 100명이 회비를 내는 100명이 있으면 교단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우리가 했던 거예요. 스스로 돈을 내고 하는 100명. 그 100명이 왜 나왔냐면은 새물결이 세동되기 전에 그 임마누엘 김국도 사건이 있을 때 김국도가 돈을 그렇게 수채 뿌려가면서 법리교 본부 안으로 모은 숫자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100명이 법리교 본부 안에 진을 깔고 있으니까 본부를 마비시키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떤 안이 생기거나 이슈가 생길 때 자기 팔 걷어붙이고 헌신할 조직 이렇게 맹세한 100명이 있으면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김국도 무리들은 돈을 받고 모이지만 우리는 돈을 내고 모이는 100명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다가 저는 변곡점이 건덕회장 선거에서 우리가 진 게 저는 새물결의 하나의 변곡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인원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선거에서 졌고 그러면서 쭉 그동안 이렇게 그 와중에 이제 명미 목사님도 이거 리모델링 하려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나가신 거 이제 그 자리에 저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지도력이 대폭 개편이 됐잖아요.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다 나가게 되고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지도력이 이제 새물결을 하면서 저는 목적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의 아젠다를 캠페인성 일들을 꾸준히 그동안 계속 잘 해와서 여러 가지 이제 성과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이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제가 의정부에서 제가 발제할 때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했을 때 제가 이제 발제를 하고 이정배 선생님이 했을 때 우리가 젊은 세대들 지금 우리가 여기는 없지만 그때 제가 젊은 세대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정배 선생이 사실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이제 눈물을 크게 보였죠. 왜냐하면 지금 젊은 세대들도 여기 김영애 목사도 여기 있지만은 나름대로 열심히들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게 새물결하고 해서 저는 접점이 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길이 다른 거죠. 저는 그래서 젊은 세대가 새물결에 안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 새물결이 추구하고 걸어왔던 거와 지금의 젊은 세대, 운동하는 젊은 세대들은 그를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갈 건가.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좀 추구하고 현대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여러 가지 아젠다를 바꾸고 우리 몸집을 털을 건가. 아니면 그냥 우리는 왔던 식으로 그냥 그대로 갈 것인가. 하는 이런 기로에 저는 좀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몇 년 전에 감리사 저도 하면서 사실 저는 여성 목사들 많이 이제 저희 지방으로 내가 파송을 하고 불러드렸잖아요. 지금 그 친구들이 내가 감리사 때 파송했던 친구들이 내년에 다 안수를 받아요. 근데 뭐가 없냐면은 교단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교단을 개혁하고자 새물결이 8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교단이라고 하는 게 과연 필요한가?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게 많이 개교회주의화 됐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교단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교단이 제일 필요한 건 나이 든 사람은 응급 때문에도 그냥 필요한데 젊은 사람은 응급 별로 기대 안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국민연금 내든지 알아서 각자 행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도 만약에 새물결도 뭐 교단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등대 서치라이트가 돼가지고 우리가 등대 역할을 계속 할 것이라고 하면 저는 이 포지션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모든 조직에는 어떤 생명력의 기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목사의 일하는 산돌 학교도 이제 올해 문 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그 대표 교사한테 연락이 왔을 때 그런 얘기를 내가 했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 역할을 다 한 것 같다. 대안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래서 너무 문 닫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배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물교육도 마찬가지.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계속 남아있다라면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어떠한 지금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어떤 니드가 있고 하는 곳으로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요새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근간에 NCC 총무 문제 때문에 막 이 세대 간 갈등이 심한 것들을 이제 뭐 조금 소식은 들었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사실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에큐메니컬 운동을 해왔던 선배 세대가 있고, 지금 에큐메니컬, 우리가 감리교 안에서 에큐메니컬에 저변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다 모인 것 가운데서 이제 그 대화를 했는데, 나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이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구나라고 느끼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송병구 목사가 NCC 총무 나온 거가 우리 에큐메니컬 진영에 큰 지금 걸림돌이 되고 해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반응을 하면서 굉장히 심했어요. 막 이제 뭐냐면 싸운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막 아이들이 몇이 막 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막 쏟아가면서 호소를 하는데, 내가 놀란 지점이 뭐냐, 우리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도 많이 개토화됐구나. 내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별로 오가 운동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나는 한 번도 우리 에큐메니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대들이 얘기하는 에큐메니컬에 목회적으로나 내가 35년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우리 에큐메니컬 그렇게 사랑하고 뭐 하는 우리 에큐메니컬이 과연 내 로컬 목회와 어떠한 접점이 있었냐.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저도 이제 깜짝 놀란 지점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새 우리가 이제 송병구 목사 이제 NCC 총무에서 이제 떨어지고 이러면서 요새 이제 새롭게 우리가 저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NCC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하면서 한 게 지역 NCC예요. 그래서 이제 NCC도 지금은 교단 중심의 NCC인데, 말하자면 교회 협의회인데, 이제 각 지역에서 지금 이제 인천 NCC를 뭐 올해 만들었잖아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원래 김포 강화 NC를 하려다가 그게 이제 지역별로 묶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강화가 인천이니까, 그 이제 우리는 김포, 고양, 일산, 파주 NCC를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이 좀 길었는데, 이제 우리 생물결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결정을 좀 하긴 해야 되겠죠. 어디로 가고자 한가라고 할 때 계속 교단 안에서 그나마 그래도 좀 남아서 어떤 개혁의 동력이 되고, 우리 정직받은 사람들 좀 후원 뭐 이렇게 좀 힘이 되어주고 뭐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이제 우리가 100명이 있으면 교단 한번 뒤집어 엎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조직으로 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다. 저는 뭐 요 정도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또 조금 더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분은 안 계실까요? 내가 비판적으로 얘기한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비판이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젊은 세대라는 게 목회 초년생까지는 아마 이 세물결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정책적으로 필요가 없거든요. 저처럼 지금 딱 오니까 저도 필요에 의해서 온 거잖아요. 지금 지방에서도 기능을 안 해, 연회에서도 기능을 안 해, 교단에서도 기능을 안 해. 교단에 답이 없다. 이렇게 느낀 사람들이 오는 곳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먼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뭐 신학생들로부터 이렇게 하는 사람들.
원인을 찾자면 진짜 다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학교의 교육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어떤 액티밀카에 관련된 관심거리를 만들지 못하는 거, 혹은 또 특별히 이 감리교에서 제일 크다는 우리 해물결, 액티밀카 쪽에 있는 개혁 진영의 단체인 해물결인데, 저는 항상 자부를 했거든요. 어디 가든 우리는 모임이다, 모듬이다. 우리는 전체 이 감리교회의 에큐메니카를 끌어가는 어른들이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저는 이제 8년 전에 처음 만들 때 저는 이제 청년들을 좀 모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고난과도 얘기해보고 여러 군데 같이 뭐 한번 수저도 들어가보고 했는데, 그들과 섞이지 않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그리고 하나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게 그냥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라고 느꼈던 거예요. 뭐냐면 굳이 뭐 청년들 끌어들이고 막 젊은 세대 끌어들이고 해서 안 되는 걸 억지로 만들어 갈 건가? 라는 생각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그냥 우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됐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든 아무거든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냥 걔네들은 그냥 걔네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문화를 같이 할 수 있는 거 사상적으로 만들어가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찬양팀들을 보면, 유튜브에 뜨는 찬양팀들을 보면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팀에 가서 자기들끼리 관중이 없어도,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영향이, 앞에 보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는 온라인으로 그냥 자기는 하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모여있는 일원들을 보면 각자 그냥 삶에 있는 교회 터전에 있는 애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끝내. 교회도 이제는 건물이 없는 혹은 단체의 그냥 모임에서 교회가 형성되어 끝나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교단의 응집이 필요하고 어른들의 이야기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깨닫고 자기들이 누리고 자기들이 기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화를 우리가 자꾸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모양 자체가 이런 어떤 꼰대적인 생각들이다라고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는 이 세대, 이 시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맞으면 그냥 이 세대에 맞는 이야기들을 하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끼리끼리의 문화라 그러는데, 저는 이거를 좀 확장시켜서 끼리의 문화를 아닌 통합의 문화로 만들려고 안 되는 문화를 계속 끌고 간 다음에 계속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답이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간다는 거. 어째 사회를 쫓아가는 거, 사회를 이끌어가는 교단의 어떤 이 단체가 돼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습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끼리의 문화, 자기의 생각들이 만나는 이 모임. 우리가 뭐 젊은 사람들이 이해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과 동질화 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100%. 그럼 우리끼리 그냥 만들어가는 생각들로 우리의 모임을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주장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다른 세대랑 어울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 이 시대에 그냥 만들어서 이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90년대 학번도 업무잖아. 공공학번 학번도 업무. 저는 그게 사실은 지점이라서 젊음의 우리는 공공학번. 그거는 자기들끼리 할 문제들이고 여기에 있는 우리 지금 생각이 맞아서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열정이 식은 것이 문제라고. 근데 여기 그렇게 해서 모였는데도 열정이 식은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생명이 배터리가 다 된 걸 수도 있겠다. 그러면 또 새로운 마음이 맞는 일들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봅니다. 네, 시간이 거의 한 10분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마무리 우리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한번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 나누기 여유가 있을까? 잠깐 뭐 짧게라도 그냥 나누실 수 있는. 나는 저기 이제 아까 배문수 목사님 이제 얘기할 때 나는 지방에서도 연에서도 어떤 이게 작동을 하라 그래 생각을 찾아왔다는 얘기가 좀 마음에 남고, 얼마 전에 내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처음에 새물결 들어올 때는 그 전에 우리가 물론 500명 맞아요. 근데 이제 핵심 멤버 있고 내가 찾아가니까 친밀해서 저분이 내가 이제 써주고 그래서 이제 일을 써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감독회장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답답해하길래, 아니, 우리 세물교회 성명서 못 봤냐? 성명서를 냈네. 그래서 냈다고 보내줬어요. 그걸 보더니 그분이 역시 세물결이 있어가지고 위안이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후원 회원은 아닌데 후원 회원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게 이제, 왔던 이제, 약간, 그리고 이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의 모습을 돌아본 게 사실 세물교 운동하면서 2016년에 제가 처음으로 여기 이제 그 개혁 운동에 나왔어요. 저기 김영봉 목사의 안내로 나와서 그때 이제 이렇게 만나서 시작을 했는데 그 전까지도 저는 92년부터 목회를 시작했어요. 농촌에 있을 때 어쨌든 마음만큼은 늘 개혁해야 되고 문제 있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장 안에는 사실 보이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내가 나를 반추해 봤을 때 그런 생각 가진 분들이 있고, 그렇게 연결되는 분들에서 가끔 연락 와서 세물교 활동으로 위안이 된다, 뭐 이제 힘이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요즘 조금 이제 우리가 초창기에 출발할 때 어떤 그 이제 그 에너지에는 조금 줄어든 건 사실인데, 좀 우스운 생각일 수 있지만, 그때 세물교 이름을 어떻게 정하려면, 공감목이라고 제가, 공교회 회복을 위한 감리의 목회적 모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때 저기, 양재성 목사도 기억날 거 너무 좋은 의미입니다. 공감을 해도 된다. 공감. 그래서 했는데 그때 주류에 밀려가지고 세물결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거 목적지향적 이름인데 세물결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세물결이지만 항상 그때 필요한 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지금 얼핏 내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추천한 이름인데요. 그렇게 폄훼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 좀 짧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남목협도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다해서 이제 좀 이렇게 해소되고 그런데 세물결은 어떻게 보면 세물결 이름상으로 해소되기가 힘든 이름이에요. 계속 새로운 물결들이 오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세물결에 추구했던 게 뭐 알다시피 학연의 차이를 인정하고 세대의 차이를 인정하고 성별의 차이를 인정하고 넘어서야 된다는 거였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온 거로 봤을 때 학연의 차이는 어느 정도는 넘어섰다. 왜냐하면 지도력을 세울 때 충분히 그 우리가 이제 보아왔듯이 물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도력을 세워질 때는 저기 우리 한성목 목사님이 아마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 나는 부산이 너무 멀고 그래서 이제 그 학연은 넘어서 이제 그 차이 인정은 넘어서고 그리고 내 선대 그 대표는 항상 어떤 얘기냐면 여성 지도력을 세워야 된다고 늘 얘기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임원 추천위원회가 모여져서 제가 그 지도력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추대받아서 너무 감동하고 감격해서 힘든 줄 모르고 받았었는데 사실 그런 거를 봐서는 이제 학연은 넘어섰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세대라든지 성별의 차이는 조금 그 취지는 방향성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진 못한 거를 할 때 세물결이라면 정말 21세기에 앞으로의 세물결에 정말 이제 여성과 또 우리 이제 새로운 그 어떤 그 세대의 그런 걸 좀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현장에 있는 침묵하는 응원하는 다수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회비회원이 100명이면은 감리교를 움직일 수 텐데 우리가 최소한 50명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저기 후원하지만 제가 못 가도 동의하기 때문에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다중 멤버십이에요. 뭐 예수사 얘기, 뭐 여기, 뭐 이런저런 그거 하면서도 하는데 대부분 우리 활동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회비원이 그렇게 좀 50명 선을 늘 유지하고 한다는 거는 늘 그분들의 이제 그 관심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지금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약간은 느슨해 짓 한다 하더라도 이 연대 같은 지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우리가 때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에선 조금 힘 빠진 거 아니야?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 가시적인 건 부족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침묵하는 많은 우리 연대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을 때 정말 필요한 때 우리가 이 에너지가 폭발될 수 있는 것도 있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박근혜 촛불 그리고 이번에 빛의 혁명을 통해서도 저는 이제 그걸 보았다고 생각돼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세물결에 좀 이런 변화를 가지고 좀 앞으로 좀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저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응답에 대한 얘기를 나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마디도 안 하셨던 김준희 목사님. 네.
여기도 아니. 여기도 아니. 우리 두 분 한 번씩 얘기 좀 저기 박상현 목사도 안 했어요. 그렇죠. 세 분 우리 얘기 한 번씩, 우리 1분, 2분 정도씩 같이 한번, 생각들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현 목사님, 나와주세요. 마이크 열어주세요. 네, 발언의 기회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새물결에 앞장서서 수고해주시는 임원들과 그 다음에 또 선배 목사님들께 너무 저는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쭉 오늘 늦게라도 참여하면서 느끼는 건 일단 오늘 발제하신 자료는 뭐 이렇게 자료로 이렇게 제공이 됐는데 오늘 이렇게 서로 나눈 이야기를 누군가 좀 정리하고 계신지 그분이 조금 그 부분이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나온 이야기들은 그동안 새물결에 관심 있고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숱하게 해왔던 이야기들의 또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대토론회 하고 나서 뭔가 좀 그 다음 스텝을 우리는 뭘 하자라고 하는 걸 딱 같이 모였을 때라도 이렇게 정하고 그 부분을 언제까지 좀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정리가 됐으면 훨씬 더 유익한 자리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잘해왔던 거, 그 다음에 부족했던 거, 아쉬운 부분 이야기하고 그냥 또 흩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새물결이 그동안 선배 목사님들이 모여서 힘쓰고 애써서 시작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시간적, 공간적 그런 이슈나 필요가 있었을 거고 지금 또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보면서 새물결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다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남은 뭐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우리가 이거만큼은 이 프로젝트를 하자. 뭐 내년이 되면 내년 1년 동안 우리는 뭐 전국이 됐든 아니면 어느 특정 연회가 됐든 이거만큼은 새물결 이름으로 뭔가를 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한 단계 한 단계 좀 열매가 좀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보고 그 장로교단 뭐 중심으로 했던 것 같은데 더 넥스트인가 거기에서 이제 뭔가 좀 교회의 사회적인 어떤 이슈나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 제안, 사업 제안을 받는 그런 것들을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관심 갖고 좀 제안서를 저도 좀 작성을 해보다가 이제 뭐 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마무리 못했는데 차라리 지금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도 우리 새물결에 계신 목사님들이 좀 교회가 감리교단 안에서 크진 않지만 그래도 관계들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우리 감리교회 젊은 목회자들에게 조금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 그런 프로젝트를 좀 하나 좀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감리교 목회자 목회 사업 제안 공모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새물결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좀 관심 갖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수한 아이디어 제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금을 걸고 그걸 또 잘 만들어서 실행된 결과를 공유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또 본부에 있는 선교부나 이런 쪽하고 연결해서 그런 쪽에 이렇게 우리가 플랫폼으로서 역할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곳에서 자금을 좀 이렇게 동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 쪽으로 또 좀 해보는 수도 있겠다라는 걸 그 장로교에서 하는 그 사업을 보면서 좀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세대를 넘어서 뭐 여성 학연을 넘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프로젝트 팀으로 묶여서 뭔가 좀 이렇게 새물결 이름으로 제시할 만한 그런 프로젝트 사업들을 좀 실행을 준비해서 그 결과를 좀 보는 게 좀 뭐라도 좀 남기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오늘 들으면서 좀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네, 오늘 모여서 이야기해 주신 선배 목사님들께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김진희 목사님 먼저 하실까요? 네, 저 8년 만에 처음 나왔는데 나오는 날 접는 줄 알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새물결이 있어서 안심이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죄송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쭉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참 많은 일들을 해오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함께 하는 것만 가지고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어떠한 목적과 일 때문에 또 어떤 성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접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도 한편 들어서요. 그냥 여러분 존재 자체만으로 새물결이 감리교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냥 마음으로 함께 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것도 역시 장정개정 속에 그 법안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아픔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입법총회가 있다고 해서 공정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나? 저 잘 모르니까 어떤 새물결이 가지고 있는 개정되는 법안에 대한 어떤 검토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도 한편 있었어요. 근데 이제 통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시느라 현안의 문제들을 그래서 참 법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여러 가지를 막아내는 역할들을 하는데 좀 더 촘촘히 검토하고 또 막아야 할 일은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한편 들었습니다. 처음 와서 제가 너무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다 보니 제가 마지막 발언인가요? 네. 저도 8년 전에 피창기 멤버로서 시작했었습니다. 새물결. 저희 지방 장로님이 새물결 리플렛에 나와 있는 제 이름을 보고 찾아와서 전사님도 새물결 하세요?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새 선배 목사님의 단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이영 목사님이 등대라는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난 8년 동안 새물결이 가진 역량과 능력대로 등대 역할 잘해왔고 성과도 분명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에는 정말 너무 많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홍창진 목사님 말씀하셨던 저는 세대교체가 어렵다면 저는 지금 가진 목사님들의 이제까지 목회를 걸어오신 힘과 내공으로 브레이크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명 필요합니다. 새물결이 있어서 더 망가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최후의 보루의 역할들을 일단 좀 해주십사 하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사업이나 다른 현안들은 또 우리 더 일을 좀 꾸려 나가면 되니까요. 그리고서 이제 그 일을 하는 우리 새물결 안에서 동력은 어떻게 만들까는 아까 양주동 목사님 말씀하셨던 결국 동지의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 동지의식을 가지고 그 힘으로 뾰족한 새물결. 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토론에서 결론을 내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이제 총회가 한 3, 4개월 정도 총회까지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전까지 다음 회기에 연결될 만한 아젠다들을 좀 같이 논의하는 방법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꼭 그 방향이 지금과 다를 수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한번 종합해보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번에 시작을 하면서, 요번에 회기가 저희가 그 임원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큰 어떤 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연결되는 우리 임원과 또 뭐 상임 대표나 뭐 이런 어떤 사무진들이 움직이기에 있어서 같이 또 협력하기에 있어서 이런 생각들, 오늘 나눴던 생각들이 큰, 하나의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를. 목사님, 나중에 죄송한데, 지금 만약에 이제 그걸 하려면은 11월 운영위원회 전까지. 네네. 그러니까 제안을 지금 할 수 있는. 요번 운영위원회도 그걸 다 다뤄가지고, 임원 추천에도 구성되고, 그래갖고 다음 총회 때 반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안은 요번 운영이 전까지 받아야지만, 그거를 이제 운영위원회. 그렇죠. 마지막. 총회 대신에 바로 해야 되는. 그렇네요. 그런 것들을 한번 준비를 사무국이나. 제안이 있으신 운영회 전까지 좀. 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이제 3회, 우리 1차, 2차, 3차 다 참여를 해봤는데, 아주 좋은 강의와 또 이야기들, 또 생각들이 많이 우리 신문에도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언론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스스로가 또 정리되는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또 그런 결정이 나올 텐데, 사무회의를 통해서 우리 상임 대표님께서 하시겠지만, 그런 제안을 좀 드려보면서 오늘 이번, 토론회를